안녕하세요 오너스 여러분들, 위어너스의 서치현입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곳이 성수동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위어너스 중개법인의 이재영 대리입니다. 두 번째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요새 성수동이 정말 많으신 분들 찾고 있기도 하고 하루가 다르게 좀 호가가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요새 많은 좀 매입 유이시도 있어서 제가 오늘 좀 간단하게 다녀보면서 좀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좀 준비하신 내용들이 좀 많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연무장길 최근 매매 사례부터 네네. 여러 이슈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네네. 조사를 해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9월 10일 2시예요. 2시인데 지금은 많이 좀 트래픽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많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 정말 많은 좀 경쟁이 붙은 게 뒤쪽에 있는 건물이 좀 팔렸죠? 네, 맞습니다. 뒤에는 알로 건물이 매각이 됐고요. 네네네. 연무장길 전체를 다 포함해서 최고가를 경신한 매매 사례가 좀 나오게 이게 되었습니다. 평당 얼마 정도 거래가 된 거예요? 평당 3억이 넘는 거래가 되었고요. 아니 요새 연무장길 보면 정말 좀 열기가 정말 대단한 게, 회사 클라이언트 분 몇 분께서도 매입사를 밝혔는데 그 매도자분이 명함을 좀 받으면서 순서를 좀 정하고 네네. 좀 매각 결정을 했던 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평수가 몇 평이죠? 40평이 좀 안 되는 40평이 좀 안 되는데 사실 전면이 거의 한 10m 가량 됩니다. 연무장길이 어떻게 보면 셀링 포인트가 전면이 가장 넓은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팝업스토어 관련된 게 가장 활성화된 상권이기 때문에 이 1층이 전면이 넓을수록 임대료 단가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뭐 토지 평당가가 대략적으로 3억 5천 정도 초반에 팔렸는데 39평이 매매가로 따지면 130억 정도 되죠.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층의 면이 좋다 보니까 임대료 수준이 거의 한 3%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만 인컴만 2,500만 원 정도 발생했던 거죠. 근데 이제 매매가가 130억인데 너무 비싸게 주고 매입한 게 아닌가라고 하지만, 사실 연무장길의 가장 메인 길은 여기 서연무장이고 저쪽에서 오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트래픽이거든요. 그래서 130억대 좀 잘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임차인들이 장기 임차인이기 때문에 네네. 장기 임차인들을 다시 새로 세팅했을 때의 수익률은 더 증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수익률 관점으로 좀 접근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건물 바로 맞은편에 아모레퍼시픽이 매입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 정도 매입을 했죠? 13년도에 네. 320억으로 네네.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토지 평당가가 얼마 정도 돼요? 2억 5천 정도에 그러니까 매입을 그때 당시에도 너무 비싸게 매입을 했다. 네. 아무리 대기업이지만 2억 5천이면 너무 비싸지 않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불과 이제 2년이 지난 지금 현재 2025년도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억 5천에 나올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해안을 보고 잘 투자한 사례가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직전 최고가가 항상 넘어서는 상권이나 그런 sek터가 나오면 항상 유심히 봐야 돼요. 이 직전 최고가가 어떻게 보면 이 순환점이 돼서 신고가를 경신한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찍을 수밖에 없는 게 공급량이 거의 잠겨 있어요. 맞습니다. 너무 비싸게 부르시는 경우도 네, 있고. 네. 그래서 좀 많이 거래가 안 되는 것도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저희 중개인 입장으로서는, 그렇죠. 매도인 입장으로서는 너무 좋겠죠. 너무 좋죠. 그러면 최근에 또 여기도 좀 팔렸죠? 네, 여기 코너에 들어가자마자 있는 네. 공장이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에 팔린 거예요? 지금 200억 정도에 매각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평당 한 평당 2억, 2억 정도에. 이게 앞에 있는 건물도 팔렸는데 이 당시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투자 자문을 했을 때 정말 복잡한 건이었거든요. 토지 지분 소유자들끼리 상속 문제 때문에 네, 가족끼리 네, 네. 정말 싸워서 아. 정말 저렴하게 잘 매각된 사례 중에 하나인데, 제 예상컨대 이 디필지는 앞에 있는 소유주분이 매입했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단순히 토지 평당가가 거의 여기 라인만 따졌을 때는 한 3억 5천이 넘어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좋은 투자가 아닌가. 맞습니다. 요새 여기 연무장길에 임대료 시세가 얼마 정도 사실 나요? 지금 1층은 거의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의미 있는 매물은 많이 소진이 된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죠. 2층, 3층 이제 지상층으로 올라가더라도 네. 2, 30만 원대의 평당가를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오히려 팝업 매물이 더 많이 소진이 되고 임대 매물은 빠르게 소진은 안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 최근에도 여기 포토그레이 건물이 팔렸잖아요. 맞습니다. 네. 대지가 36평 정도 되고 네. 한 110억 정도에 거래돼서 단순 네. 토지 평당가로 한 3억 정도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명도 조건이 아니었죠? 연도 조건이 결국엔 아닌 조건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명도 조건이 아니어서 월 나오는 인컴이 되게 낮았잖아요. 맞습니다. 110억 정도에 매입을 했었으면 대출을 받더라도 마이너스가 오히려 발생을 하거든요. 네, 현금 흐름적으로는 마이너스가 예상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매입하신 분은 향후에 현재 있는 임차인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해고를 한 다음에 더 높은 임대료를 세팅할 수 있다는 어떠한 그 확신 때문에 매입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베팅을 좀 크게 하신 것 같고요. 연무장길 코너에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관점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면 여기 바닐라카오 건물도
제가 예전에 매입해드린 사례예요. 아. 그 당시에 평당 1.2억에 매입했다가 1.8억에 팔았다가 네. 그 다음에 2억 초중반을 좀 넘겨서 또 팔았죠. 그래서 처음 파신 분이 정말 많이 아쉬워하는 사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또 명도가 안 됐었어요. 아. 그래서 많이 아쉬웠고 지금 여기가 이제 매입길입니다. 옆에도 최근 또 쉑쉑이 들어왔어요. 네, 5월자로 오픈을 해서 1, 네. 2층을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네, 3층은 지금 아직은 임대 중인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쉑쉑이나 해외 유명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특히나 이 F&B가 이제 메인길에 자리를 잡는다는 거는 네. 어느 정도 이제 상권의 집객력이라든지 소비력이 좀 인증된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쉑쉑버거가 또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다양한 외국에 있는 F&B 브랜드들이 지금 들어오려고 계속적으로 트라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연무장이 기존에 이제 편집샵이나 이런 소비품들은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네. F&B 쪽은 조금 상대적으로 좀 적은 부분이 있었는데 네. 쉑쉑버거를 시작으로 많은 F&B가 또 유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거리를 보면 조금 비슷했던 상권이 좀 있어요. 그게 이제 명동 유네스코 거리랑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명동의 유네스코는 되게 오래된 그 길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가장 대표하는 맨길 중에 하나인데 거기는 지금에 들어와 있는 좀 플래그십 스토어랑 좀 느낌이 달라요. 거기 이제 안테나샵이고 층고 자체가 다 높잖아요. 그렇죠. 거기 실질적으로 소비도 많이 일어나는 상권 중에 하나고. 근데 반면에 여기는 뭔가 소비보다는 이 상권의 어떠한 이 이미지를 소비하려고 하는 경향이 조금 크고 네네. 공간에 대한 경험을 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명동 유네스코 길보다 조금 더 좀 디벨롭이 돼서 가장 트렌디한 길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 팝업 스토어라는 개념이 인터넷에 팝업 뜨면 껐다 켰다 해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기업이 어떠한 제품을 팔거나 어떠한 서비스를 선사할 때 테스트 버전이라고 보여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팝업 중심의 어떤 경험을 판다는 걸 뛰어넘어가지고 이게 소비적인 측면도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성수동이 이 상권 자체가 좀 성숙기 단계에 좀 들어서고 있지 않나. 왜냐면은 이제는 그냥 일반적인 기업들보다는 대기업이 이제 오피스 상권으로도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상권 자체가 좀 성숙해지지 않을까. 이 요새 또 성수역이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최근에 무신사가 네, 성수역의 병행 표기 될 수 있는 거에 단독 입찰을 하면서 네네네네. 아마 무신사역으로 바뀌지 바뀔 거. 않을까. 네. 이제 예상이 앞으로는 이제 됩니다. 성수역이 아니고 네. 무신사역이다. 네, 되게 낯설긴 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무신사가 이 성수동에 어떻게 보면 토주택감으로 좀 안착을 하겠다. 네. 좀 이런 의지가 보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무신사가 막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IPO 준비하면서 기업의 가치가 10조 이상이라서 너무 많은 또 거품이 껴있다.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 이면에는 무신사가 성수동에 정말 많은 사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 가치로만 따져도 거의 조 단위가 아닐까. 무신사가 부동산도 되게 많이 잘 투자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자기 자체 브랜드 외에도 네네. 공동 투자로 해서 많은 브랜드들의 의류 브랜드들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까지 이제 속사정을 알게 되면은 네네. 더 큰 기업으로 인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10조는 좀 큰 것 같아요. 여기 바로 앞에 보이는 이 건물도 무신사가 소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무신사가 건물을 다 지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쪽으로도 유동인구 트래픽이 많이 증가되지 않을까. 새로 지어져 있는 신축과 네. 기존에 이렇게 떠오르기 전에 그 성수의 어떤 공업지대의 네. 모습이 아직까지는 조금 혼재되어 있는 것 같긴 그렇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상권의 탈바꿈이 다 완료가 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네네. 근데 많은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더 거대한 자본력도 필요하고 지금도 어쨌든 뭐 대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네. 저는 향후 5년 안에 더 많은 대기업들이 더 들어올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성수동에 가장 최근에 좀 큰 거래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 성수역 2번 출구에 큰 토지가 거래가 되었고 프린터기로 그렇죠. 유명한 네. 신도리코에서 네네네. 경매로 취득을 했고 역대 경매 최고가 갱신을 한 사례가 되었고요. 1292평 정도를 2200억에 네. 거래를 해서 네. 단순토지 평당가로 치면은 1.7억 정도가 되겠지만 네. 그래도 단순하게 토지 평당가로 거래를 하고 2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거를 취득한 걸로 봤을 때에는 그렇죠. 잘 취득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 물건이 제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건이에요. 아. 제가 그 당시에 그게 이제 21명의 공유자분이 있는데 그게 다 가족 관계예요. 거기에 지분권자나 결정권자분들도 정말 많이 만나왔고 제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그 대지분권자분하고
거래를 하려다가 계약 직전까지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제가 트라이했던 가격은 뭐 1억대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결국에는 경매로 나와서 단독 입찰로 이제 낙찰이 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 좋은 입지가 향후의 가치로 봤을 때 거의 조 단위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변할지는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요새 뭐 성수뿐만 아니고 뭐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어렵다 네. 해가지고 지산이 뭐 경매가 정말 많이 나오고 매매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네. 근데 반면에 성수동 지산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절대적인 오피스의 공급량이 사실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그 연계되어 있는 협력사들이 또 일해야 되는 공간들이 필요한데 네네. 그런 부분에서 공급량이 좀 적다 보니 아직까지는 공실률이 많이 높아지지는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봐도 성수동 지산은 여전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좀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네, 맞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분위기가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여기 바로 맞은편은 성수전략정비지구예요. 근데 여기가 나중에 이제 아파트로 탈바꿈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쪽은 거의 주거촌이고 정말 많이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쪽으로 가면 이제 뜻도시장이라고 있거든요. 아. 거기에 맛집이 정말 많아요. 너무 많죠. 뭐 횟집이라든지 뭐 조개집이라든지 뜻도시장은 정말 많은 맛집이 좀 즐비해 있는데 나중에 지금 이 화면 속에 보이시는 이쪽 라인이 전부 다 아파트로 바뀌어요. 트리마제, 뭐 아크로소로 포레스트, 최근에 뭐 200억에도 팔렸다고 하죠. 네네. 15년, 20년 정도 뒤에는 정말 성수동의 성장력이 그때 가서야 정말 포텐셜이 터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수동이 지금 보면 전부 다 평길이에요. 사람이 넓게 다닐 수도 있고 차량도 인아웃이 편하잖아요. 그 사이에 정말 빼곡하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임차 업종이라든지. 그래서 연무장의 끝에서 끝까지 가는 게 무리가 없어요. 날씨의 영향만 없으면.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들이 들어오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우선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 관점으로 봤을 때 전시장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중공업 지역이라는 어떻게 밸류죠. 네네. 용적률을 높게 올릴 수 있다는 그 밸류고 여지껏 또 성수동이 너무나도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었어요. 2014년도, 15년도 그 당시에 연무장길 메인길이 뭐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였으니까 네네. 정말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주변에 트리마제라든지 갤러리아 폴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올라오면서 그 서울숲이라는 정말 큰 공원의 테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접목이 되면서 성수동의 상권이 정말 많이 좀 디벨롭이 됐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덴틀몬스터 사옥이 이제 오픈을 하고 네. 트리프톤이 이마트 부지에 사옥을 오픈하고 아파트 주거 공간이 또 오픈을 하게 되면은 네네. 그만큼 또 유입이 더 지금보다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결국엔 또 성수 전 지역이 또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런 여지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렇죠. 이게 오픈이 됐네요. 이게 9월 6일에 오픈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패션이나 이런 쪽을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조금 특이함? 네. 뭐 이런 느낌인데 정말 특이하게 지은 것 같아요. 정말 생소함이 되게 키워드인 것 마냥 UFO 모양인가? 네. 이게 뭐 어떤 걸 형상화를 시켰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 얼마 정도 구입했죠? 2018년도에 네. 두 필지를 509억에 정도에 매입을 하셨고 네. 평당 4,300 정도에 이게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었을까? 지금 미디어에 400억 이상 들었다라는 뉴스들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제가 보기에는 400억보다 좀 더 들었을 거예요. 네네. 거기에 관련된 뭐 여기 인테리어 비용, 그다음 적용 비용 같은 거 봤을 때는 최소 50억 이상 더 들었지 않았을까. 네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저희가 다리 건널 때도 이 건물이 보여요. 그쵸,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건물의 위쪽은 무슨 전망대처럼 앞쪽으로 나와 있잖아요. 네네. 이게 뭐 모르겠어요. 아이웨어를 어떻게 형상을 해서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게 무슨 만화경 같은 느낌이 좀 보이더라고요. 제가 아.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그래서 진짜 보면서 아 젠틀몬스터 사옥이라는 게 너무 머릿속에 각인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걸 염두에서 좀 짓지 않았나. 지금 현재까지 따지는 거는 좀 많이 무의미해 보이니까 정말 잘 매입한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이 옆에 있는 좀 건물도 좀 이슈가 좀 있었죠. 이 건물 히스토리가 좀 재미있는 게 네. 24년도 10월에 건물 네. 소유주가 새로 올렸는데 네. 덴틀몬스터가 사옥을 가린다는 이유로 아. 건물을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네, 건물 네. 소유주께서 매각을 하지 않으셨고 네. 결국에는 철거 조건으로 통임대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 토지 평당가로 55만 원에 와. 임차를 건물도 없는데 야, 이거 네네. 엄청난데요.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건물주는 덴틀몬스터가 들어온다는 게 엄청난 호재였네요. 엄청난 호재를 거의 잘 투자하신 걸로 그렇죠. 이게 보여집니다. 재산 증진이 거의 네. 2배 가까이 됐던. 그렇죠. 건물 야. 실체가 없으면 건물 관리 비용도 야. 사실 없는 건데 내 건물 가르니까 너 거 그냥 깨 부실게.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야, 이게 자본력이 무섭습니다. 아, 정말 크래프톤은 여기서 조금 더 앞으로 가서 그 이마트 부지를 매입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24 사무용이랑 네. 같이 해가지고 이마트 부지를 매입하는 게 굉장히 큰 이슈로 그렇죠. 나왔었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바로 옆에 있는 걸 제가 중계를 했었어요. 아, 네네. 그 당시에 2022년도 정도 했었는데 평당 1억 5천 정도에 매입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는 되게 비싸다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 이유가 여기 뭐 연무장길도 아닌데 어떻게 저기를 1억 5천에 매입할 수 있냐 라고 봤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크리프톤 바로 옆에 있는 필지를 매입했다 보니까 지금 호가 자체가 거의 한 2억 5천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거리에 대한 테마라든지 거리에 대한 콘텐츠, 거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세들이 정말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뭐 일반적인 뭐 대기업도 대기업이지만 컨텐츠를 판매하는 회사잖아요. 네네. 뭐 게임이라는 IP라든지 젠트몬스터라는 패션 IP를 판매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러한 회사들이 들어오는 게 이제 상권이라든지 시세에 정말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디올이 또 들어오면서 그렇죠. 기존에 핫했던 연무장길이 한 번 더 올라가는 계기가 됐고 디올 맞은편에 템버린즈도 들어오면서 그렇죠. 그 라인이 또 살아가는 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컨텐츠의 힘이 되게 큰 게 또 느껴지는 사례. 되게 커요. 불과 저희가 5년,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수동이 어떻게 보면 뭐 고급한 이미지는 없었거든요. 네네. 네, 고급화 이미지는 거의 다 청담이 좀 있었는데 디올이 들어오고 나서 이 상권의 그레이드가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무신사를 필두로 의류 브랜드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었다고 하면은 그렇죠. 그 이후에 아까 저희가 찍었던 아모레나 화장품 브랜드들도 많이 들어오고 편집샵들도 많이 들어오면서 브랜드의 고급화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2년 만에 성수동이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이 되고 있고 관광객들이 꼭 걸쳐야 되는 동네 중에 한 군데가 성수동으로 좀 자리매김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재훈님과 같이 성수동 연무장길을 같이 한번 돌아봤는데요. 재훈님 오늘 좀 어떠셨어요? 이 시간에 오더라도 연무장길이 핫한 거는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후에 계속 변화되는 이 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주 좀 와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하루였던 것 그렇죠. 이제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좀 보시면서 좀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서연무장길이나 동연무장길 할 거 없이 영상에 나와 있는 어떠한 이 물건지들이나 건물 검토를 하실 때 좀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 더보기란에 좀 문의하는 버튼이 있으니까 문의를 주시면 저 상담을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모두 빌딩의 오너가 되는 그날까지 이윤호스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